한때 100만 원을 줘도 없어서 못 샀던 등산복이 지금은 80% 할인 딱지를 붙이고도 팔리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사람들이 산을 떠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인 10명 중 7명이 등산이나 숲길을 찾고 젊은 사람들까지 다시 산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등산복도 여전히 불티나게 팔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7조 원을 넘겼던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불과 4년 만에 3분의 2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한때 건강과 여유, 심지어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등산복이 이제는 시즌이 지나기도 전에 할인 딱지부터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산에는 여전히 사람이 넘쳐나는데 등산복 매장의 풍경만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등산복 손님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한때 7조 원을 넘겼던 시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시절에 산에 사람이 몰리면 그 발길은 그대로 등산복 매장의 매출로 꽂혔어요. 주말 아침이면 형형색색 기능성 재킷을 맞춰 입은 산악회가 등산로를 점령했고 관광버스 문이 열릴 때마다 등산객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 5일제가 시작되고 웰빙 열풍까지 퍼지면서 사람들은 주말만 되면 산으로 향했고 여기에 시간과 지갑의 여유가 생긴 베이비붐 세대까지 대거 올라탔습니다. 1993년 약 1,000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2006년 1조 원을 돌파했고 2014년에는 무려 7조 1,600억 원까지 폭발했습니다. 불과 21년 만에 시장이 70배 넘게 커진 겁니다. 산에서 터진 돈바람은 그대로 백화점까지 덮쳤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달라붙었고 주말이면 비싼 자켓을 고르는 손님들로 매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죠. 그럴만도 했습니다. 등산복은 이미 산에서만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출근할 때도 아무렇지 않게 걸쳤고 유명 브랜드 로고 하나가 어느 순간 사람의 형편을 보여주는 신분표처럼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60만 원, 70만 원, 심지어 100만 원을 넘어가도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부모가 같은 색 재킷을 맞춰 입고 산에 오르고 명절이면 부모님께 고급 등산복 한 벌을 선물하던 시절이었죠. 7조 원을 만든 바로 그 등산객들의 모습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떠난 게 아니라 산을 타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죠. 새벽 6시 등산로 입구. 예전 같으면 똑같은 형광 자켓에 맞춰 입은 산악회 버스가 사람들을 쏟아냈습니다. 스틱을 펴고 배낭을 조이고 정상까지 몇 시간을 올라갈 준비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풍경 사이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레깅스에 러닝화, 작은 물병 하나,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하나. 혼자 왔다가 2~3시간 걷고 그대로 내려가요. 등산은 하는데 예전 등산객처럼 입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숫자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통적인 등산 참여율은 2018년 56.4%에서 2021년 47.9%로 떨어졌는데 둘레길이나 숲길을 걷는 트레킹 참여율은 같은 기간 59.4%에서 68.7%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버린 게 아니었죠. 산을 타는 방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정상까지 하루 종일 올라가던 산행이 둘레길 2~3시간으로 짧아지자 가장 먼저 필요 없어지는 게 생겼어요. 무거운 배낭, 전문 장비, 그리고 수십만 원짜리 고기능성 자켓이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2시간을 걷는데 50만 원짜리 방수 자켓이 정말 필요할까요? 소비자들이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질문 하나가 매장 계산대에는 꽤 무서운 결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산에 가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산에 갈 때 새 등산복을 사는 사람부터 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업계가 기다리던 새로운 손님들이 산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2030복이 등산로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등산로 입구에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섰고 SNS에는 살리니 인증샷이 쏟아졌습니다. 매장에서는 드디어 부원군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존 고객이 나이를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젊은 손님이 그 자리를 그대로 채워주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주말 산에 올라가 보면 기대했던 그림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K2나 블랙야크, 네파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의 기능성 재킷과 등산 바지가 등산로를 채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달랐어요. 레깅스는 나이키, 집업은 룰루레몬, 발에는
호카가 보였습니다. 분명 등산하러 온 사람들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통적인 등산복으로 맞춰 입는 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산에 간다고 60만 원짜리 자켓부터 사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올라가고 필요한 신발이나 스틱만 하나씩 추가했어요. 더 당황스러운 장면도 생겼습니다. 한때 백화점에서 없어서 못 팔던 큼지막한 로고와 원색 재킷이 젊은 층에게는 멋진 아웃도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입는 등산복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산에는 젊은 사람이 넘쳐났어요. 사진도 찍고 신발도 사고 옷에도 돈을 썼습니다. 업계가 그렇게 기다리던 새 고객은 정말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기존 등산복 매장의 계산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 고객만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업계가 가장 믿었던 기존 고객들까지 새 등산복을 사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어요. 옷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주말 아침 산에 가려고 옷장 문을 엽니다. 2013년에 48만 원을 주고 산 자켓이 아직 걸려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지퍼를 올려보니 멀쩡해요. 옆에는 겨울용 자켓이 있고 그 옆에는 얇은 바람막이까지 있습니다. 새 자켓을 하나 살까 싶다가도 결국 그 중 하나를 꺼내 입습니다. 산에 다녀와 세탁하고 다시 걸어놓죠. 다음 주에도 또 그 옷이에요. 이런 옷장이 전국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폭발했던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한 사람이 한 벌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봄, 가을용, 겨울용, 바람막이, 산악회용까지 몇 벌씩 사놨는데 그 옷들이 도무지 죽지를 않았어요. 업계는 수십 년 동안 잘 안 찢어집니다, 오래 입습니다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어느 날 매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었죠. 어제까지 최고의 장점이었던 내구성이 오늘은 재구매를 막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옷장 문을 닫았는데 브랜드들은 매장 문을 더 열었습니다. 시장이 7조 원을 넘겼으니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클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장을 늘리고 백화점 좋은 자리를 잡고 생산량을 키우고 다음 시즌 물량까지 미리 밀어넣었습니다. 새로운 업체까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다 계산대가 먼저 멈췄습니다. 문제는 공장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장 뒤편에 박스가 도착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시즌 신상품입니다. 창고 안쪽에는 지난 시즌 옷이 아직 박스째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은 일단 그 재고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고 새 상품을 앞에 꺼내 놓습니다. 며칠 뒤 또 트럭이 와요. 다시 박스가 내려옵니다. 창고 바닥에 놓이던 박스는 어느 순간 허리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장과 창고에는 팔아야 할 옷이 넘쳐나는데 정작 계산대 앞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업계의 목표가 바뀝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신상품 기능을 설명해서 제값에 파세요 였다면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저 박스부터 빼세요. 안 팔린 옷을 하루라도 빨리 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50만 원짜리 자켓 가격표 위에 빨간 할인 스티커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 30%였습니다. 이번 시즌만 넘기자는 식이었습니다. 옷은 그대로 남았어요. 그러자 50%가 붙었습니다. 그래도 안 빠졌습니다. 결국 70%, 아울렛에서는 80% 패점 할인까지 내려갔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박스는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재고라도 줄어드니 다행처럼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할인보다 훨씬 오래 남는 것이 소비자 머릿속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40만 원짜리 자켓을 35만 원에 산 소비자가 아울렛을 지나가다가 같은 브랜드 옷이 17만 원에 걸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소비자 머릿속에 한 문장이 박힙니다. 아, 이건 기다리면 떨어지는구나. 다음 시즌 신상품이 나와도 예전처럼 바로 입어보고 사는 게 아니라 가격표만 한번 확인한 뒤 조금 더 기다려보기 시작합니다. 손님이 움직이지 않자 브랜드는 다시 30% 할인을 붙이고 예상대로 가격이 내려가는 걸 본 소비자는 역시 기다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더 오래 버팁니다. 브랜드가 50% 할인까지 내려가면서 기다리는 소비자와 가격을 내리는 브랜드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업계는 자기 자신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쪽 진열대에는 올해 신상품이 40만 원,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지난해 제품이 절반 가격입니다.
기능 차이는 소비자가 보기엔 크지 않아요. 직원이 신상품을 설명할수록 손님은 오히려 옆에 할인 상품을 봅니다. 지난해 재고가 올해 신상품에 목을 조르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인 딱지가 붙던 매장에서 이번에는 브랜드 간판 자체가 하나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무트 코리아는 2015년 약 139억이던 매출이 2019년 71억으로 줄었고, 마지막에는 전 매장에서 60에서 80% 폐점 할인을 벌인 뒤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라푸마와 살레와가 사라졌고 빈폴 스포츠도 사업을 접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팔려서 할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할인했기 때문에 제값에 팔 수 없게 됐습니다. 브랜드 간판이 하나씩 내려가는 와중에도 어떤 매장 앞에는 오히려 줄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한쪽 매장에는 30% 할인 안내판이 세워져 있지만 손님은 가격표만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40%로 내려도 비슷해요. 반면 일부 인기 브랜드 매장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직원에게 먼저 "이거 M 사이즈 남았어요?" 라고 묻고 40만 원이 넘는데도 할인은 없습니다. 인기 제품이 들어오는 날에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줄까지 섭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웃도어에 돈을 아예 쓰지 않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여러 브랜드에 골고루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 12개 가운데 매출이 성장한 곳은 노스페이스, 아크테릭스, 스노우피커 어페럴 3곳뿐이었고, 노스페이스 하나가 상위 9개 브랜드 합산 매출의 약 35%를 가져갔습니다. 남아있는 수요가 일부 강한 브랜드로 빠르게 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줄어든 수요가 전부 강한 브랜드로 옮겨간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결국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어떤 소비자는 정말 갖고 싶은 아웃도어에는 40만 원을 제값 주고 샀습니다. 반면 다른 소비자는 등산복 구매 자체를 건너뛰었습니다. 전통 등산복 업계는 한쪽에서는 강한 브랜드의 손님을 빼앗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예 사지 않는 소비자와 싸우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소비자가 산에 가기 전에 던지는 질문 하나로 모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번엔 어느 브랜드 등산복을 살까를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브랜드를 고르기도 전에 먼저 묻습니다. 근데 내가 등산복을 왜 사야 하지? 이 시장이 맞닥뜨린 가장 무서운 상대는 다른 등산복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등산복 없이도 산에 갈 수 있게 된 소비자였습니다. 등산복의 몰락이 보여준 건 취미가 사라져야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산에 갔지만 그 취미와 함께 따라붙던 소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고객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돈 쓰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 시장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는 당연히 샀지만 어느 순간부터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된 물건이 있나요?